한지훈을 고전에서 찾아낸 단단하고 수상한 심리학, 고단수 심리학입니다. 저는 진행자 서정숙입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사랑이라는 부조리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주제로 한지훈 작가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부조리한가요? 뭐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드라마에서 사랑 때문에 가족 버리고 자기의 지위도 버리고 그래 사랑 쫓아서 가는 거 아닌가요?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사랑이 정말 부조리한 건가요? 작가님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는 방법, 지금부터 한지훈 작가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 가장 인용하기 좋고 듣기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럼요. 따뜻해지잖아요. 따뜻해지죠. 사랑합니다 라는 말 속에서. 근데 그 결혼을 전제로 한 혹은 그 연애를 전제로 한 사랑은 참으로 부조리가 많아지죠.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인 만남에는 조건이 있죠. 네. 자, 부조리함은 어떤 거냐면 나 정도 수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돼라는 이 부조리함이 담겨져 있어요. 네. 자, 우리는 열린 마음의 사랑은 온유하며 평온하며 국경을 넘는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의식 속에는 사랑은 부조리함이 담겨져 있어요. 여성은 남성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이뻐야 되며 남성은 재력이 있어야 되고 나 정도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은 이 정도의 사람이어야 돼라는 부조리함을 담고 있습니다. 무시하기 힘든데요. 그런데요, 거기에는 또 하나의 것이 작용하는데요. 바로 사회 동일화라는 거에 대한 작용이 되어 있어요. 자, 내가 만약에 그런 남자와 만나거나 내가 만약에 그런 여자와 만나거나 내가 그런 집안과 결혼하게 되면 사회 동일화에서 멀어진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소속된 집단, 내가 대학원을 나오고 우리 집이 강남에 있는데 내가 그런 사람과 결혼했을 때 사회 동일화, 즉 내가 소속된 집단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결혼이나 사랑의 시작은 사회가 말하는 것에 익숙하게 되어서 결국 등 떠밀려서 결혼이나 기타 등등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순간 사랑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사랑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에리 프롬은 자유로의 도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순응할 것을 강요당하게 된다. 이는 남의 기대에 따라서 행동할 때만 자아를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사정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지 비난과 증대되는 고독의 위험을 무릅쓰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동일성을 상실하는 위험마저도 범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광증에 빠진다는 것을 뜻한다. 별나게 되지 않고 남의 기대에 순응함으로써 자아 동일성에 대한 회의는 가라앉고 일종의 안정감이 주어진다. 그러나 그것에 지불하는 대가는 비싸다. 자발성과 개성을 포기하는 것은 생명력에 방해가 된다. 심리적으로 자동인형인 것은 설사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다 하더라도 감정적, 정신적으로는 죽어 있음을 의미한다. 설사 생애 운동을 하고 있다 해도 그의 생명은 그의 손에서 모래알처럼 흩어버린다. 현대인은 겉으로는 만족과 낙천주의를 가장하고 있으나 그 배후에는 심각한 불행에 빠져 있다. 절망의 벼랑 그 끝에서 개성이라는 관념에 절망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혹시 페이스북 하세요?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때 페이스북을 잠깐 했었는데요.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요, 내가 현재의 감정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것처럼 보여지게끔 치장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SNS라는 이 공간은요, 결과적으로는 사회 동일화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공간이기도 하죠. 네. 그럼으로써 우리는 자동 인형처럼 이쁜 것, 아름다운 것을 끊임없이 배출해내야 되는 공간이 SNS의 공간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저도 다른 SNS 계정을 갖고 있긴 한데요. 네. 아무리 싸운 날도, 기분이 나쁜 날도 거기에 대문 사진만큼은 굉장히 행복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들만 올리게 되죠. 그렇죠.
이거는 마치 연예인들이 이혼하기 직전까지도 우리는 행복해요, 우리는 아름답게 살고 있어요 라고 해서 광고 계약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과 비슷하죠. 네. 좋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이란 두 지성이 만나서 가장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태가 사회 동일성이 배제된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사회 동일성이 배제된다는 것은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의지를 인정하고 자동 인형이 아니라 그의 독창성과 그의 고유성, 그의 연기와 그의 향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요. 우리의 시대는요, 모든 아우라가 사라진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아내가 배가 나왔어. 내 아내는 뚱뚱해. 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회 동일화에서 멀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동 인형처럼 내 사랑은 이미 갔어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생물학적으로는 끊임없이 살아있으되 통통 튀는 사랑의 감각은 잃어버린 지 옛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 3년, 결혼 4년, 그리고 만난 지 100일 된 200일, 300일, 1000일이 지난 연인을 한번 보십시오. 점점 퇴색해가고 자동 반사하는 인형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개성을 얻어내려고 이제 물질적으로 발악을 하죠. 그래서 좋은 차로서 나의 개성을 돋보이게 하겠다. 내가 성형으로서 돋보이게 하겠다. 나의 핸드폰을 최신 기종으로 바꿈으로써 돋보이게 하겠다라고 구호적으로 외칩니다. 물질 속에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이성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나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고 내 나름의 아우라를 만들어 나갔느냐. 그리고 그 아우라를 통해서 상대의 이성에게 얼마나 큰 아우라의 공간을 만들어줬느냐. 그래서 그 아우라와 아우라가 만나는 그 빛나는 개성들의 공간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멋진 사랑이고 가장 멋진 커뮤니케이션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결혼을 이렇게 생각하는, 연애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관계를 합법적으로 해도 되는 상태, 혹은 같이 살면 당연히 사랑해야 되나 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흙탕이죠. 성관계를 합법적으로 해도 되는 상태, 혹은 같이 살면 사랑해야 되나 보다 라는 당연시되는 그 그지 같은 의무감, 이것은 사랑에 대한 가장 저혈한 모독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구호적인 사랑, 너 아니면 안 돼. 하지만 너 아니면 안 돼라는 것은 내가 나만의 아우라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존적이고 우상적인 사랑의 시작이 진행되는 것뿐입니다. 프롬이 얘기합니다. 별나게 되지 않고 남의 기대에 순응함으로써 자아 동일성에 대한 회의가 가라앉고 일종의 안정감이 주어진다. 그렇습니다. 결혼이 안정감이라면 거부하십시오. 결혼은 불안해야 됩니다. 차라리 불안하십시오. 그것이 자아 동일성이고, 그것이 똑같은 길을 가면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진부함과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는 무엇 때문에 산이라고 했을 때 그냥 정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살아요가 아니라, 오늘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로 내 아우라를 사랑하고 상대의 아우라를 존중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열려있는 관계여야 됩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지성적인 건강성을 만끽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건강성, 지성적인 건강성을 사랑이라고 명명합시다. 불구적인 사랑에 대한 갈망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해바라기가 아닙니다. 가장 멋진 사랑은 둘 사이에 끊임없는 지적, 이성적 대화가 가능하도록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창의적 사랑이고 끊임없이 진보되는 사랑입니다. 무슨 주의, 무슨 론에 빠지지 마십시오. 사랑은 끊임없이 진보하는 것입니다. 각자 지성적 사랑에 충실하십시오. 개인 지성이 깨져버리면 바로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의존적 관계, 비교가 들어갑니다. 잘못된 사랑을 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을 아십니까? 의존적입니다. 그리고
이중인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식해집니다. 의존적이라는 게 뭐야? 우리 남편 돈 잘 벌어. 내 아내는 이뻐. 내 아내는 성격이 좋아. 우리 남편 집안이 좋아. 두 번째, 이중성격, 이중인격. 남편한테는 고분고분하죠. 남편한테는 순종합니다. 바깥에서는 마음껏 술을 마시고 여자와 놀고 룸사롱을 다녀도 집에 들어와서는 아내만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중인격입니다. 세 번째, 무식해집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반이성적이고 폭력적인 말들이 오고 갑니다. 그러면서도 인스타그램에는 사랑한다고 올리죠. 이율배반적입니다. 프롬이 얘기합니다. 그런 안정감이라면 벗어나십시오. 동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진정한 사랑, 너 아니면 안 된다는 구호성에서 벗어나서 서로의 지식과 이성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반이성, 동물적 행위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할 때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지금까지 사랑이고 누구와 함께 결혼하고 싶다고 할 때는 간판과 간판, 학벌과 학벌, 경지력과 경지력의 만남이 주로 되었다면 오늘 이후에는 정말 생각을 달리해서 내가 이성적으로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인가, 결혼 후에도 자기 스스로 발전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해갈 수 있는 배우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한지훈의 고단수 심리학, 저는 진행자 서정수, 저는 작가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